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론 담당 교수 김중철입니다. 1주차 첫 번째 차시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 학기 소설론 1주차와 2주차는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죠. 원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만나서 밝은 표정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웃으면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면서요, 즐겁게 학기를 시작해야 될 텐데, 쭉 그래 왔는데, 이번 학기에 1주차와 2주차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원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차시 25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 과목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시부터는요, 2주차, 1차시와 2차시, 3차시, 교시라고 다 하죠. 네. 자, 1주차의 2, 3교시와 2주차의 1, 2, 3교시는 교환을 이렇게 제공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자료들을 읽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학기 초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부터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요,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기 초에 첫 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교과목 전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소설론입니다. 소설에 대한 이론, 소설에 대한 개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소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부하는 시간이다. 소설에 대한 학습 시간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소설론이 필요한가? 소설론은 어떠한 내용의 교과목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소설은 문학의 장르지요. 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가장은 아니겠지만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요. 네, 희곡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 장르 속에 하위 장르들이 있지만 어쩌면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이란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상을 하고 또 작품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익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감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실제적인 작품들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소설 작품들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이 읽는 게 중요하죠. 네,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그 작품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실제적인 작품들을 잘 알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론이 목적이 아니라 작품을 더 즐겁게 재미있게 우리가 감상하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이론과 함께 이론, 개론, 지식적인 측면도 함께 보겠지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작품들,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죠. 네, 이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얼마나 풍요롭고 재미있는가를 우리가 더 새삼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소설 작품들을 대상으로 소설의 다양한 내용과 형식들, 그렇죠? 소설의 내용적인 측면들, 네, 인물, 뭐 배경 이런 것들이 있죠. 줄거리, 플롯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 시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술 행위라든가 등등의 소설을 구성하는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그런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소설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해석 능력, 네,
그냥 피상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읽고 끝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잘 봐야 되겠죠. 소설 텍스트를 우리가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한다는 것은 제 일방적으로 혼자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각 학생들의 어떤 생각들을 같이 함께 나누어 갖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제적인 그런 발표, 질문, 토론, 네, 그런 공유에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설론이라는 이 교과목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소설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소설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소설 장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올바른 그런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리 교과목의 이를테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소설 읽기를 통해서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을 행한다. 네. 워낙 소설 아니고도 참 재밌는 게 많은 세상입니다. 게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유튜브 동영상도 많고요. 참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맛집도 많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스포츠 경기도 많고요. 또 어떤 정보나 자료를 우리가 구할 때도 책을 읽지 않아도 쉽게 앉은 자리에서 쉽게 검색을 해보고요. 굉장히 많은 없는 게 없는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는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굳이 소설을 읽지 않아도 꼭 책을 읽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나 지식, 재미, 오락거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좋은 영화가 있고요.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작품들을 나름대로 읽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감동을 줬던 그런 작품도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찾아서 읽어보면서 소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인간과 삶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읽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읽는다는 것은 제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눈으로 그냥 글자만 판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그것을 내 나름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요.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는 첨단 과학 기술과 디지털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인터넷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학기 초에 바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을 대체해서요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듯이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참 우리가 불편하고 당장 생활이 마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것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주 눈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감각을 재밌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대중들의 의식과 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임, 유튜브, 인터넷, 블로그,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계속 뭔가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뭔가 자료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수시로 되면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의 어떤 감각에 다가오면서요. 그것들이 쌓이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의식이라든가 의식 구조라든가 감성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보다 윗세대들은 이런 디지털 문명보다는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자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자 문화. 네. 자, 뭐 신문이라든가 뭐 종이책이라든가 이것에 더 익숙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들과의 의식과 감성,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의 의식과 감성은 차이가 있겠죠.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매체,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구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쓰는, 사용하는 대중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작용하면서요,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 영상 전자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팽창하면서 지금 우리 윗세대와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문화적인 풍속이나 대중들의 감성과 인식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자 영상 문명이요. 네. 가만히 종이를 보면서 글자를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을 펼치면서 뭔가의 느낌을 느리지만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여운 같은 것을 천천히 느끼던 그런 시대와는 다른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그리고 시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감성과 인식 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소설을 비롯한 문자 매체, 문자 문화가 갖고 있는 영향이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많이 추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점점 그런 영상 전자 문명,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문화에 더 이렇게 익숙해지고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지하철 같은 데서 책도 많이 좀 읽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책을 펼쳐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수시로 전해오고 있는 누군가의 메시지라든가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쉬운 것들, 재미있는 것을 점점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이나 문자 문화, 더 좁게는요,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 이것이 점점 그 인기라든가 가치, 의미가 예전 같지 않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의 독서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보더라도요, 독서량, 또 독서율 등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얼마나 책을 읽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자, 이 소설론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소설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문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방학 동안에 많은 재미있고 좋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교과의 의의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소설이라든가 문학, 또 문자 문화가 위상이 점점 추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학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여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문학이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문학의 어떤 존재 가치가 함께 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소설은 문자 매체를 통해서
상상과 허구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는 색입니다. 그렇죠? 실제하지 않았던 작가의 상상을 통해서요, 예, 풍요로운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또 다채로운 어떤 서술 방식을 통해서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런 허구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양태와 인간 보편적인 삶의 문제들을 제시를 하죠.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문제들, 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누구나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상상과 허구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상상을 펼치면서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반감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그 작품이 던져주는 문제의식,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재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에게, 독자인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좋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러한 소설이 갖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치와 의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영화라든가 웹툰 등의 다른 장르들,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의 문화가 제공하는 그런 것들, 그런 주제라든가 이야기와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것들이 주는 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고 해서 소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아직도 그 힘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읽질 않아서 그렇죠. 찾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것을 우리는 소설을 찾는 시간 대신에 영화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보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설 자체의 힘이라든가 의미는 그대로 있고 우리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을 비롯한 문학의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고 단지 그 외연상의 형태와 방식만 변화를 겪고 있다. 자, 이렇다면 많은 소설들이 영화로도 또 드라마로도 또 웹툰으로도 연극으로도 많이 각색이 되면서요. 그러한 분야의 예술 장르들의 어떤 그 재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문학이라는 소설 장르가 없었다면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문학 장르가 소설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를테면 원류가 되어서요. 다른 장르들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같이 공생해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외연상의 형태와 방식만 달라질 뿐이지 소설이 갖고 있는 애당초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소설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설론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화예술의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설을 대하는 자세와 접근 방법,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소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이것에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이해와 인식적 태도가 요구된다. 네. 새롭게 다가가자 하는 거죠. 예. 어떤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할 때도 기존의 그 작품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작품이 더 풍성한 의미를 갖추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문학이란 장르 자체가 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것들, 기존의 이론과 개념들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다른 접근 방식, 다른 분석과 해석의 자세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소설론 시간에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이 우리 교과목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이면서 이야기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르인 소설에 관한 이론과 개념적 지식들을 일단은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 작품들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설 텍스트를 감상하고요. 비평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소설이 제공하는 풍부한 이야기의 세계와 그래서 담아 전하는 다양한 형식과 기법. 네. 자, 두 가지죠. 네, 이야기, 내용적인 측면, 소설이 제공하는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그것을 잘 담아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품이 재미있게 읽혀지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잘 이렇게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내용도 좋지만 그것을 담아서 전달하는 우리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과 기법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소설 장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다른 분야들, 영화, 웹툰, 음악, 미술 등 다른 분야 장르와 비교하면서 각 장르와의 상호 연관성, 문학과 소설과 영화, 소설과 웹툰 이런 식의 소설과 음악, 미술 이런 상호 연관성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각각의 예술 문화 장르들을 비교, 감상, 분석하면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본연적으로 찾고 있는데요.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찾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우리들은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것을 신화, 여러분들 많이 재밌게 읽었을 텐데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고 있는데 소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 전달 체계죠. 소설은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자, 소설론 우리 학기 초에 오늘 첫 주차 첫 차시 소설론 강의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야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 학기 초에 본격적인 소설들을 읽고 소설들을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하게 해석하기 전에 학기 초니까 소설이 갖고 있는 애초의 성격, 소설은 이야기다.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해서 소설을 읽는다.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웹툰도 보겠지만 소설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그 재미라는 것은 그냥 웃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의미 있게 깊은 감동을 주거나 깊은 깨달음을 주거나 이러한 게 다 재미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소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폴 오스터라는 미국의 대중 작가, 소설가죠. 참 재미있는 작가인데요. 재미있는 작품을 많이 쓴 추리 소설, 또 탐정 소설을 자주 썼던 폴 오스터라는 대중 작가의 인터뷰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서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입니다. 이야기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계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쓰는 것도, 이 폴로스터가 계속 소설을 쓰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이유야말로 좁은 방에 틀어박혀 종이에 글자를 채워 넣으면서 인생을 보내는 내 삶의 방식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책을 쓸 수 없게 된다고 해도 세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테지요. 그렇다고 글을 쓴다는 행위가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웅대한 시도를 껴야 합니다. 네, 나도 그러한 시도에 착수한 한 사람이겠지요. 네, 폴 오스터라는 작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 가장 필요한 자양분이다. 이야기가. 이야기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계의 의미를 찾아낸다. 네, 영화도 있고 만화도 드라마도 있지만 연극도 있지만 네, 우리는 소설이라는 이야기 세계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피상적인 재미거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계에 대한 의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소설을 쓸 수 없어도 세계가 무너지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글을 쓴다는 행위가 쓸데없는 짓은 아니다는 거죠. 이 세계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좀 더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다 누구나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는 나는 그렇게 이런 웅대한 시도를 한다. 글을 쓰는 게, 소설을 쓰는 그 행위가 아주 웅대한 시도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쓴다는 거죠. 나도 그러한 시도에 착수한 사람이지요. 네. 세상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것이 소설을 쓰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롤랑 프리네프라는 프랑스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는 것은 경험 속의 어떤 구멍난 곳들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다. 네. 자, 누구나 우리는 결함이 있습니다. 모자란 게 많죠. 네, 아주 오랫동안 100년 이상 살 수도 없고요. 아주 많은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해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 지식도, 경험도, 우리는 모자랍니다. 자,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재미있는 세상에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내가 간접적으로 글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읽으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의 지식과 나의 모자란 깨달음 같은 것을 소설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설을 읽는 이유가 그것이다. 겁니다. 네, 자, 밑에는 다른 소설, 우리의 소설인데, 최재훈 작가의 셜록 홈즈의 숨겨진 사건이라는 재미있는 소설인데요. 그 중에 나오는 대목을 제가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안다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이 인간 상상력이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기기 묘묘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네. 대신 진부하고 무익하고 결말이 뻔한 소설 라브랭이 같은 것에 집착하지. 환상에 매달리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나.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의 일상이 더 기기묘묘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영화, 뭐 끔찍한 뭐 공포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네. 자, 소설이 진부하고 무익하고 결말이 빤한 네, 그런 소설 나부랑이 같은 것에 집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죠. 네, 실체하지 않았던 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소설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연출해내고요. 어떤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 실제하고 있는 현실보다도 이런 상상의 세계, 환상적인 것들, 네, 실제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에 우리는 더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쩌면 이러한 어떤 모순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살아가는 현실보다도 실제하지 않는 허구, 환상, 상상의 세계에 더 집착할 때가 있다. 매달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소설은 분명히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상상과 환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상의 이야기. 예, 아주 뭐 판타스틱한 그런 뜻의 환상이 아니고 실제하지 않는, 그죠? 실제하지 않았던 허구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르가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이란 이야기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소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소설에 대한 소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다른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요,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여러 작품들을 읽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소설에 대한 소설, 소설 작품인데 그 소설 속에 어떤 소설가가 뭐 주인공이든 보조 인물이든 등장하거나요,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소설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요, 소설가들은 자신의 고통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엄창섭 작가의 해시계라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곧 이야기고 이야기가 곧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뭉쳐있는 부분이 있지요. 나는 그것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어. 내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뭉쳐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들려준다는 것뿐이요. 네. 자, 살아가는 것은 이야기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 동안의 이야기,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 한 달 동안의 이야기, 한 학기 동안의 대학생활 이야기, 1년 동안의 이야기, 또 4년 동안의 대학생활 이야기, 그리고 가장 긴 이야기는 라이프 스토리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수십 년 동안의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야기고 이야기가 곧 사람이다. 자,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누구나 다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요소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노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경험하는 것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켜켜이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우리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뭉쳐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사연. 네. 그것을 딱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뭉쳐있는 것을 이야기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자,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작가가 되고 싶은 거죠. 작가가. 사람들마다 보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연들, 그것을 막상 꺼내놓기 힘들어하는 그 사연들 하나하나를 이야기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어느 작가가 우리 인간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것들, 사연들을 글을 통해서요, 그렇죠? 이야기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 소설 속의 이야기들을 접하면서요,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주차 첫 번째 차시, 학기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강의실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1주차와 2주차는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당분간 같이 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요.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